요건 작학관보. 요 작이라는 것은 아까 그 글자풀이 할 적에요. 이 작은 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 작은 거하고 요 새추. 요 새추. 요 작은 새니까 작은 새라는 것은 이것은 참새죠, 참새. 참새 작자. 이게 참새작. 참새작. 그 다음에 요 관자라는 것은, 요 관자라는 건 황새관자입니다. 황새. 황새관. 관보하면 황새걸음입니다. 그러면 요 배울 학자고요. 어떻게 참새가 황새걸음을 배우겠냐. 참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사지가 성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작학관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따라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자꾸 하려고 그럴 때 작학관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이 조광지처. 조광지처. 예, 조광지처. 이 조광지처는, 이 조라는 것은, 요거는 이 양조장에 가면은 지개미 있습니다. 지개미. 그러니까 양조장에 이제 쌀을 전부 다 이제 주종을 내린 다음에 널려서 말리는 그런 건데, 술찌꺼기 같은 건데요. 그걸 이제 조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조자는 술지개미, 요 조자. 그 다음에 요 강자도 요 쌀미자를 해서 쌀 중에 말이죠. 방앗간에서 전부 다 저거 하고서는 쌀겨 있잖아요. 쌀겨. 그게 요 강이거든. 쌀겨강. 그러니까 조광지처 이렇게 할 때는, 조광지처 이렇게 할 때는 이 지개미, 양조장에서 나중에 찌꺼기 나오는 지개미와 쌀겨로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같이 한 그런 그런 와이프, 고생을 같이 하는 와이프. 그것을 조광지처라고 그럽니다. 조광지처. 이 조자를 제가 이 충남 예산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주는 이제 무슨 옥수수 가루고 조금씩 이제 쪄서 먹고 이렇게 저거 했는데, 이 양조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잘 이렇게 사정하고 그러면 요 지개미 이 조자, 지개미 그거를 조금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시큼하면서도 하여튼 요 배를 줄이는 건 이제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지개미, 그 다음에 쌀겨, 이런 것도 옛날에는 가난했을 때는 먹었습니다. 이런 걸 먹고 같이 살림을 한 그런 아내, 그것을 조광지처라고 합니다. 조광지처는 불하당이에요. 불하당. 하당. 집 밖에 이렇게 내서는 안 되고, 조광지처는 불하당이다. 조광지처는 요 집당자 씁니다. 집 밖에 내쳐서는 안 된다. 조광지처는 받들어야 된다. 조광지처를 내치고 구박하는 놈 치고 잘된 놈 저는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나중에 볼지 몰라도 세상이 바뀌어서. 근데 지금은 저는 조광지처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은 그런 아내를 이렇게 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조광지처 불하당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귀는 빈천지교, 아주 가난하고 또 천할 때 그때 사귄 그 친구는 불가망이다. 그거는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빈천지교,
이 천자는 돈이 없으니까 조개 배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개 배자 이렇게 써가지고 빈천지교, 이 사김, 빈천지교는 빈천, 아주 천할 때 사귄, 아주 지위가 낮고 전부 다 이제 그 고생할 때 이런 사귄 그런 친구, 이런 것은 불가망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아무리 출세하고 그랬어도 옛날에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그 빈하고 이렇게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이 잊어서는 안 된다. 불가망이다. 이 유명한 이제 그 하나의 경구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건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록위마, 이렇게. 요거는 지록위마. 지록이라는 건 가리킬 지자예요. 그 다음에 요 사슴 녹자입니다. 그 다음에 할 위자고요. 말 맞자예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그런다. 어거지 쓰는 거죠. 옛날에 그 진나라에 그 조고라는 그런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승상인데요. 권한을 자기가 다 쥐고 있어요. 왕은 어린 왕이고 그냥 그 자기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신하들 앞에서 말이죠. 그 사슴이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왕한테 저게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요? 그랬더니 저게 말이라는 짐승입니다. 이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고라는 거 승상이, 지금 말하면 총리가. 그러니까 임금이, 황제가, 아니 저게 말이 어떻게 말이냐고 말이야. 사슴이지.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다들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것을 사슴이라고 그러면 조고한테 이제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권세가 센 놈이 마음대로 횡행하는 그런 것을 지록위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창의 일속입니다. 창의 일속. 요 속이라는 것은 요 좁쌀 있지요, 좁쌀. 저 속입니다. 창의 일속. 그러니까 푸른 바다에 있는 한 좁쌀 같은 하찮은 것. 그걸 창의 일속이라고 그럽니다. 요 쌀미자 써가지고, 요렇게 이제 쌀미자 써가지고 좁쌀이니까 그건 쌀하고 이제 같은 사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 요 서쪽에 요 쌀이다. 요 좁쌀이다. 그래서 조가 되고, 서쪽에 나무다. 할 때는 나무에 열리는 것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율, 이렇게. 요건 율이 되는 겁니다. 밑에 나무목이 들어가면은 율이 되고, 밑에 쌀미가 들어가면은 조가 되는 거다. 좁쌀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포류. 요건 포류라는 것은, 요거는 이 창포 할 때 그 포자, 갯버들 할 때 이제 포자입니다. 포류. 요것도 버드나무지요. 버들류, 지질. 그러니까 갯버들처럼 연약한 체질, 그것을 포류지질이라고 그럽니다. 몸이 허약하고 가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체질. 포류지자라고, 자세할 때 그 자자, 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포호, 빙하. 요 포호라는 건 요 폭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폭력할 때 이제 폭자로 읽고요. 이때는 포자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난다 할 적에는 이제 폭자로 읽고, 무엇이 힘이 드러난다, 폭로한다, 무엇이 이렇게 폭로한다 할 때는 폭자로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이 사납다 할 적에는 이 포자로, 포악하다 그럴 때는 이 포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포호라는 것은 호랑이를 이렇게
이렇게 사납게 울고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것을 포호라고 그럽니다. 호랑이를 때려잡고 빙하 이거는 걸을 빙자입니다. 내를 걸어서 갈 때 빙자라고 그럽니다. 빗댈 빙자도 되면 이 걸어서 간다 이렇게 할 때 빙하 이 하천을 강을 걸어서 간다.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하천을 걸어서 간다. 이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용기. 그것을 포호빙하라고 그런다. 무모한 용기. 아무 준비 없이 이 무모하게 쓸데없는 용기만 낼 때 너 지금 포호빙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표사 유피. 이건 표범표. 물론 호사유피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표범이 죽으면은 죽을사, 유피, 가족을 남긴다. 남길유,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죠.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인사하면은 그것은 가족을 유명, 이름을 남긴다. 인사는 유명이다. 표사는 유피요, 인사는 유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좀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표사유피요, 인사유피요. 그 다음에 유명, 풍성항루. 28번, 풍성항루. 풍성이라는 것은 이건 바람풍이고 소리성자 아닙니까? 바람소리. 그리고 항루. 그 다음에 이 학의 울음소리. 풍성항루. 이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는 말이죠. 이게 뭐 흔히 바람소리 들리고 학의 이제 울음소리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제 놀라는 거. 아까 그 얘기한 이 뱀이 이렇게 뱀 그림자가 이렇게 이 배 중에 말이죠. 술잔 속에 사형이 그 뱀 그림자가 비치듯이 이 풍성항루 하는 것은 바람소리 그 학 울음소리에 놀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놀래는 거. 그것을 풍성항루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호자, 호가 호위. 요가, 거짓과 빌릴까. 빌려서 호위, 이 호랑이의 그 위세를 빌리는 것. 그것을 호가 호위라고 그럽니다. 백수의 왕이 이제 그 호랑이하고 사자인데 여기 호랑이가 이 여우한테 네가 무슨 힘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 옥황상제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 어떤 힘을 받았냐? 그러면 내가 한번 너를 데리고 내 힘을 과시하겠다. 해가지고 여우가 앞장서 가지고서는 호랑이 앞에 서 가지고서는 무짐승이 있는데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짐승들은 아이고 그 뒤에 호랑이 오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서 굽신대면서 다 피하는 거예요. 여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나의 이런 힘을 말이지. 이게 이제 호랑이 위세를 빌려 가지고 여우가 이제 가식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세상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의 그 힘을 빌려 가지고 자기가 사돈의 팔춘이다 뭐다 콩나물이다 해가지고서는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그 청와대 팔아가지고 뭐 어디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걸 호가호위라고 그럽니다. 이제 한 세력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다 이제 거꾸로지는 거죠. 풀잎이 잦아들듯이 다 잦아드는 게 호가호위다. 화령 점정이다. 점정이다. 화령이라는 것은 그림의 용, 그림 속에 있는 용, 거기에다 점을 찍었다. 점정, 눈동자를 찍었다.
그래서 화령점정이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완전히 매듭을 짓고 완성을 시킬 때 화령점정했다. 훌륭하게 모든 것이 끝날 때.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용을 그렸습니다. 누구나 다 찬탄했어요. 저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금 그 운무 속에 이렇게 휘감기는 그런 아주 그런 훌륭한 자세다. 지금 용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생한 그림이다 하면서 다 칭찬을 하면서 거기 두 마리를 이렇게 그렸는데 왜 두 마리에 다 눈동자가 없냐? 그랬더니 화가가 그럼 내 한 용 한 대만 눈동자를 그러면 찍어 넣지 하면서 그 그림 속에 화령 그림 속의 용에게 이 점정, 이 눈동자 정입니다. 이 눈목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정자 할 때 눈목자가 이렇게 눈목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눈목, 이 비가 갠다 할 때는 날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쾌청하다 할 때 이 청이 되는 게 날말굴 청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눈동자 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용 중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에 눈동자를 탁 찍었더니 용이 벽을 박차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가상의 동물이고 그림 속에 용 찍었다고 해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것도 그것도 이 저기 뭐 상상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도 그림이 이제 잘 됐으니까 우리 옛날에 황룡사 벽화에 그 학을 그려놓으면 학이 날아가는 거 같고, 신사임당이 얼마나 곤충 그림을 잘 그렸으면 곤충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 저기 막 새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쪼고 말이죠. 그게 진짜 벌레인가 해가지고 쪼고 이런 그런 건 있어도 이렇게 어떻게 눈동자 그렸다고 해서 용이 이렇게 튀어나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다. 뭐 글 중에는 과장법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 30가지 요것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다시 복습하시고요. 일단 요 1시간 강의 요거로 끝마치겠습니다. 예, 휴식 적응하십시오.